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를 본다. 중심을 잡아라. 야, 무당 새끼 하나 나왔다, 야. 우리도 21세기를 살아야지. 엄마를 위해서 살려줘야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탈하게 웃고 계신 이분, 노무현 대통령을 주인공 삼아야겠다. 어떤 이유에서 결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가까이서 뵌 적도 물론 없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기에는 이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점이라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 마치 당신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크게 상심하고 슬퍼하는 걸 보고 네. 저 또한 그때 처음 그분에 대해서 좀 서글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죠. 과연 이분이 어떻길래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예. 가슴 아파할까에 대해서 찾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알게 됐고 예. 5월달 8주기 예. 때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을 좀 안 외롭게 하겠다, 외롭지 않게 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 노무현이라는 관점은 안 보이거든요, 영화상에서. 정치인 노무현은 일차적으로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은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 공과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언급을 네.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맡기에는 너무 큰 영역이 아닌가. 특히 인간 노무현, 네. 사람 노무현 자체가 제일 관심이 갔던 게 이분은 변호사 시절이든 인권 변호사를 하든 네. 또는 정치인으로 나왔든 대통령이 나왔든 일관된 하나의 인간된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를 꿰뚫는 당신의 뭐 품성 같은 게 항상 유지되는 품성 같은 게 있더란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예산 영화나 다름없는 구조에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제작진들 몇 분 정도가 같이 참여하셨던 거죠? 그 제작팀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예. 조감독도 촬영은 저도 하고 촬영 감독님 잠시 그리고 편집할 때 되면 편집 감독 붙고 작가 후반에 또 프로듀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한 3명? 세 분이 많으시네요. 예, 많으면 4명. 막상 이제 뭐 건물급 정치인들도 오셨는데 예. 학교 이렇게 스튜디오 기퉁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좀 당황스러워해요. 이렇게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냐? 예, 이게 뭐 이렇게 장소가 되게 좀 허름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영화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야. 근데 또 의외로 이제 문재인 당시 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전혀 없고. 선뜻 아무데서나 네, 들어와서 그냥 제 자리 이 자리입니까 하면서 앉아갖고 하는데 모시기에는 조금 예의가 아닌 자리긴 했죠.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상황에 제가 노무현입니다 인사하고 다니는 장면들이 또 곳곳에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아까 인사 제가 안 드렸지? 아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을 노무현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지향해야 되고 네. 또 본받을 만한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입니다를 보더라도 네. 그는 권위에 찬 어떤 영웅의 모습이 네, 아니고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웃 같은 네. 그런데 이웃인데 남다른 이웃이랄까요? 아침에 좀 더 일찍 나와서
비지를 하고 예. 또 남들이 다쳤을 때 또 힘들 때 먼저 나서서 하는 예.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한테서는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경쟁 사회에서 네. 근데 이분은 조금 더 인간됨을 지향한 분이라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당신의 양심을 찾고 당신의 상식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네.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아내하고 아이들. 백년 계약을 했는데 백년이 한 가지네. 왜 다큐멘터리 감독이 돼야겠다 생각을 하신 건지. 법대는 뭐 부모님들이 원하셔서 갔던 것 같고 그 법대 간 뒤에는 좀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작은 소설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예. 그 뒤에 기자 쪽을 원했다가 또 저하고 길이 안 맞아서 또 다른 광고회사 또 갔다가 또 결과적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게 됐는데 예. 그 과정들이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어떤 길을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부딪혀 봤어야 비로소 옳다 그러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니면 좀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최근 감독님 작품을 보면 인간의 간극을 얘기한 사이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목숨 세 가지 다 보면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예. 나아가 조금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을 많이 찾거든요. 네. 무당이라 한다면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분이라든가 그 비구니 수행자라고 했을 때 성과 속 사이에서 예. 이렇게 당신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그런 예. 분들이라든가 나아가서 이렇게 삶과 죽음이라는 목숨 그 경계에 있을 때 사람들은 보다 더 자신이 잘 드러나고 당신 스스로의 본 모습을 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경계들이 저한테서 아주 관심이 가는 지점들입니다. 그렇군요. 다큐멘터리 영화의 선택폭이 사실은 좁은 거 아닌가라는 역질문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실제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반 상업 영화만큼이나 많이 소개됩니다. 예. 다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고 훌륭한 작품들이 예. 소리 소문 없이 개봉했다가 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는 재미를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영화 제작자로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영화를 잘 찾아간 사람 또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여행을 충실한 사람. 이 시대 청춘이 사실 나침반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예. 막연히 예.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에 젊은들이 있거든요. 환경이 어떻든 인생은 나 자신의 것이니까 내가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굴리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서 그냥 그 노년까지 네. 그냥 이끌려갈 수도 있지만 똑같이 내가 좀 험악하더라도 개간이 안 된 그 땅을 건너면서 네. 나의 길을 만들 수도 있다 생각 들거든요. 예. 인생이란 그 자체 한 개별화된 인생을 봤을 때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컨베이어 벨트가 주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네. 삶의 주체성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주체성을 선택할 때는 어려운 길들이 있지만 하지만 성취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 내 인생을 얻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좀 찾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네. 저는 노무현입니다를 제작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사람에 대한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세상을 바꾸고 작년처럼 촛불로도 따뜻하게도 또는 바꾸는 힘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기를 되찾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네요.